네, 안녕하십니까.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유방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형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 확대 수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들 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 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피막 구축 또는 구형 구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 보형물 주위에 피막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피막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 피막은 외부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이 혹시 내 몸에 유해한 나쁜 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막을 만들게 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 피막이 방어 목적으로 역할을 잘 하려면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이 물질에 어떤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좋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방 확대 수술을 위해서 보형물을 몸 안에 거를 일부러 집어넣는 걸 하지만 내 몸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집어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순도 100%, 99.999%의 실리콘은 사람 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이 들어와 있을 때는 내 몸에서 별로 나쁜 역할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보호막, 피막이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지면 그게 바로 구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워진 막 때문에 그 모양과 촉감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 구축이 생겼다고 해서 내 몸에 해를 주거나 어떤 병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단단하게 형성이 되면 환자분께서 가끔은 통증을 느끼는 경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고요. 그 피막의 형성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4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정상적인 얇은 피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굳은 것, 네 번째는 통증이 느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굳은 형태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흉터를 적게 만들어주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 작년 초반에 논문 발표가 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약들이 부작용이 조금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거나 시작을 약간 한 것처럼 보이거나 할 때는 이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비타민 E라든지 이런 제제를 사용하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수술에 대한 단계고요. 피막 절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바깥쪽을 이렇게 절개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약간 더 넓혀주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피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피막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기로는 피막 절개술은 즉 잘라주기만 하는 방법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단단해져서 문제가 된 캡슐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피막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고요.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어떨 때는 피막 절제술을 피막을 없애버리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고 환자분께 출혈의 위험이나 다른 위험성을 낮추는 경우도 있어서 요새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태에 따라서 고려해서 기획해서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술했던 원래 수술의 절개창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겨드랑이로 수술한 사람은 다시 재수술할 땐 겨드랑이로 하고요. 밑선으로 수술한 사람이 재수술할 땐 밑선으로 하고 유륜으로 수술한 사람이 재수술할 땐 유륜으로 합니다. 간혹 유륜이 너무 작거나 이런 공간이 넓지 않아도 됐었던 환자의 경우에서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겨드랑이 절개를 다시 하거나 또는 밑선 절개를 해서 재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있고요. 밑선 절개를 했던 환자는 거의 대부분 밑선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밑선 절개도 처음 수술했을 때 절개창이 매우 작았던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술할 때는 그거보다 절개창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겨드랑이를 원하시면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겨드랑이를 수술했던 환자의 경우에는 다시 수술할 때 대부분 다 겨드랑이로 하지만 매우 복잡하게 내부 구조에 흉살이 있는 경우에는 밑선 절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재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슴 재수술은 매우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고요. 환자들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매우 다양하고 환자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그 계획하는 방향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니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환자 개개인한테 맞출 수 있는 맞춤 수술을 계획할 수 있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가슴 수술의 재수술에 대해서와 구형 구축, 피막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나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고성형외과 윤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